퇴직 후 1년 내 생활비 계산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직 전에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매달 쓰던 돈의 절반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회사 다닐 때처럼 회식도 없고 출퇴근 비용도 없으니 그렇게 계산하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1년을 살아보면 그 계산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서울에서 30년 근무하다 퇴직한 63세 김성호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부부의 월 생활비를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퇴직금 일부를 적금식으로 나눠 120만 원씩 쓰면 충분히 유지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통장은 매달 비어갔고 그는 결국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계산법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밥 먹고 전기세 내는 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제사비, 손주 돌잔치, 아내 생일, 친구 경조사비, 건강검진 비용, 약가. 그동안 일시적 지출이라 생각했던 항목들이 은퇴 후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고정 지출로 변했습니다. 또 하나의 오산은 시간의 여유가 곧 절약이 될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이젠 외식도 줄이고 집에서 밥해 먹으면 되겠지 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식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 한 끼를 회사 식당에서 해결했지만 이제는 세 끼를 다 집에서 해결해야 하고 가끔은 무료함을 달래려 외출해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 그게 쌓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심리적인 변화도 큽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내가 번 돈으로 살아간다는 안정감이 있었지만 1년쯤 지나면 그 생각이 줄어드는 돈을 바라보는 불안감으로 바뀝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이런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퇴직 전엔 지출의 대부분을 아내가 관리했지만 퇴직 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라는 말이 잦아지고 부부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돈은 줄었는데 대화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70세 윤모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다. 퇴직 후 처음엔 남편이 모든 지출을 엑셀로 정리하고 매달 가계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숨막힌다고 했습니다. 그때 윤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절약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는 걸요. 지출의 크기보다 그 지출이 만들어주는 생활의 품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를 두 개의 원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기본 생활비원, 주거, 식비, 공과금, 보험료 같은 생존 비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질원, 여행, 취미, 사회활동, 인간관계 유지 비용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가 첫 번째 원만 계산하고 두 번째 원은 나중에 보자며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너무 빨리 옵니다. 1년쯤 지나면 사람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자연스레 사회활동과 취미활동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추가 지출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물가 상승의 체감 속도입니다. 퇴직 후에는 수입이 고정돼 있으니 물가가 오를 때마다 실제 체감은 현역 시절의 두세 배로 다가옵니다. 특히 식료품, 의료비, 공공요금은 은퇴자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지난 5년간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약 25% 이상 늘었는데 연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괜찮다는 기준은 3년 뒤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돈의 무게를 알았다고. 돈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리듬, 관계의 거리,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지출을 다시 정리하고 누군가는 작게라도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는 소비 대신 활동을 늘립니다. 돈을 덜 쓰는 삶이 아니라 덜 써도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전의 계산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퇴직 후의 계산은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책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는 평균 생활비는 참고일 뿐 나에게 맞는 현실적 기준은 직접 살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는 최소 1년 정도 실제 은퇴 생활비로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연습을 시작한다면 퇴직 후 1년째의 충격을 조금은 덜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누구나 비슷한 순간을 맞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잘못 계산했나라는 자책과 함께
그동안 머리로만 세웠던 노후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였다면 은퇴 후에는 나가는 돈이 삶의 무게 중심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는다. 어느 62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을 모으는 법만 배웠지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뜻한다. 수입이 일정하던 시절에는 매달 월급날이라는 리셋 버튼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버튼이 사라지고 오로지 줄어드는 통장 잔고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 퇴직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생활비를 현재 소비의 절반으로 계산한다. 교통비와 외식비가 줄어들고 옷도 덜 사니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퇴직 후 생활비는 단순한 소비 항목의 합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 건강, 외로움,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비용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구조다. 회사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와 취미 시간을 채우는 활동을 찾는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외로움의 대가가 되는 것이다. 퇴직 직후에는 절약이 쉽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느라 외출이 줄고 소비를 조심하게 된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심리적 공허함이 커지고 돈을 써서라도 일상의 리듬을 되찾고 싶어진다. 이때부터 생활비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늘어난다. 특히 건강 관련 지출은 은퇴자의 예상을 가장 크게 벗어난다. 직장 보험이 끊기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높아지며 정기검진과 약가, 물리치료, 안과치과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의료비는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이런 지출이 예외적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상시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파 물리치료를 받으면 몇 주간의 지출이 생기고 이가 시려 치과를 다니면 또 몇십만 원이 나간다. 이런 지출이 1년에 5번만 반복돼도 연간 수백만 원이 된다. 결국 은퇴자는 지출의 항목을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의 빈도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생활비를 둘러싼 심리적 변화는 관계의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출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잦아진다. 한쪽은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지금 이 돈이 언제까지 버틸까라는 불안을 느낀다. 돈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각자의 불안감이 부딪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통장을 분리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공동 계좌로 합친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 하나는 돈의 흐름을 대화하지 않으면 불신이 자란다는 것이다. 퇴직 후의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야 하는 영역이다. 상대의 소비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서로의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된다. 은퇴자의 생활비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의 무게 때문이다. 현역 시절에는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다. 즉 돈을 쓸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하루가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비싸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나들이를 가고 문화센터를 등록하고 취미를 시작한다. 누군가는 요리를 배우고 누군가는 등산 모임에 나간다. 이 모든 것이 비용이다. 하지만 이런 지출을 단순한 낭비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은퇴 후 정신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지탱하는 필수 비용이 된다. 문제는 그 지출을 미리 계산해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 생활비를 필수 지출과 활동 지출로 나누라고 조언한다. 필수 지출은 주거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 같은 생존 비용이고 활동 지출은 인간관계와 여가, 자기 돌봄을 위한 비용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필수 지출만 고려하고 활동 지출을 나중 문제로 미룬다. 하지만 인간은 관계와 의미를 잃으면 지출이 줄기는커녕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 소비가 감정적 형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짜 절약은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비를 구분하는 일이다. 퇴직 후 1년은 말하자면 적응의 연습기다. 이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어떤 감정으로 그 돈을 바라보느냐가 남은 20년의 삶을 결정짓는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를 줄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지나친 절약은 우울을 낳고 과도한 소비는 불안을 키운다. 결국 노후 재정의 핵심은 수치가 아니라 감정의 관리에 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속도가 더 빠르면 노후는 버티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은퇴 전 리허설을 해보는 것이다. 퇴직 1년 전부터 실제로 연금 수준의 생활비로 살아보며 어떤 항목이 생각보다 크고 어떤 부분이 줄일 수 있는지를 체험해야 한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퇴직 후에 충격을 훨씬 덜 받는다. 또한 생활비는 1인당 얼마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시인지 시골인지 부부가 함께인지 혼자인지에 따라 최소 생활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다. 이제야 진짜 돈의 쓰임을 배웠다. 그 말에는 후회와 동시에 배움이 담겨 있다. 젊을 때는 돈이 미래를 향한 수단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현재를 지탱하는 에너지다. 돈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평온을 얻는 것이다. 결국 은퇴 후의 재정은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퇴직 후 생활비 계산이 잘못됐다는 깨달음은 실패가 아니라 출발이다. 그것은 현실을 배우는 과정이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다. 돈을 줄여야만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때 비로소 돈의 방향이 잡힌다. 은퇴 후에도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 다만 그 성장의 방향이 더 이상 커리어나 수입이 아니라 자신과의 조화로 옮겨갈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은퇴는 돈을 줄여 사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시기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삶의 의미가 깊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그 노후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결국 퇴직 후 1년은 잃어버린 계산이 아니라 새롭게 배우는 삶의 산수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되어간다.